얼마 전에 애플의 WWDC 2024 키노트 행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 내용은 바로 애플 AI 그리고 오픈 AI와의 협력이었습니다. 그럼 애플이 진짜로 추구하는 미래는 뭘까요? 단순히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기술 혁신일까요? 아니면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걸까요? 오늘은 WWDC에서 발표된 핵심 기능을 살펴보고 화려한 애플 AI 기술 뒤에 감춰진 진짜 의도를 개발자의 시선에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발자이면서 애플 바이기도 한데요. 아이폰, 맥북은 물론이고 아이패드, 애플 워치, 그리고 에어팟까지 제가 가진 거의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애플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또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스티브 잡스가 빠지지 않고 나올 정도로 애플의 기술 혁신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입장인데요. 이번 WWDC 행사를 보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럼 네가 뭔데 그거에 대해 말하냐?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번 행사에서 업데이트된 기능을 소개하는 컨텐츠는 많은데 정작 이것들이 우리 사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다루는 컨텐츠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플 바이자 개발자로서 제가 용기 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으로 애플과 사용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미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이번 키노트 행사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기능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애플 AI고요. 두 번째는 시리와 챗GPT와의 결합입니다. 다양한 업데이트가 있었지만 이것들은 다른 컨텐츠들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저는 이 두 가지에 집중해서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궁금해했던 게 바로 애플 AI였는데요. 애플은 이걸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정의하고 당신을 이해하는 AI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또 팀 쿡은 세상엔 이미 다른 AI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AI는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당신을 돕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에 대한 이해로 당신을 도울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팀 쿡이 진짜 발표를 잘한다고 느꼈던 게 이 말만 들으면 뭔가 되게 혁신적이고 혹하는 기술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당신에 대한 이해 이 부분입니다. 그럼 애플은 도대체 어떻게 당신에 대한 이해를 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데이터를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걸 애플은 퍼스널 컨텍스트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사용자의 사용 패턴, 검색 기록, 건강 데이터는 물론이고 개인적인 대화 내용, 메모, 심지어 사진 속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분석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거에 맞춤화된 서비스를 내놓는다는 거죠. 전 이걸 들으면서 좀 소름이 돋았는데요. 이게 결과만 놓고 보면 되게 좋은 기술일 것 같잖아요. 내가 따로 뭘 알려주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분석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편리할 것 같긴 하지만 전 이게 우리의 사용 데이터를 이제 대놓고 수집하고 활용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더 좋게 만들어주겠다는 이유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데이터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데모에서는 딸아이의 연극 공연에 제때 도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면 먼저 딸이 누군지 알아내기 위해서 애플 AI가 사진첩과 연락처를 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락처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메일을 다 열어보고 공연 시간과 장소를 파악할 거예요. 그리고 나의 현재 위치와 교통 상황, 캘린더에 지정된 일정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사용하는 입장에선 편리하겠지만 한편으론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카톡, SNS, 쇼핑, 심지어는 은행 업무까지 아이폰 내에서 처리하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의 거의 모든 생활 정보가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런 민감한 데이터를 누군가 감시하고 저장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좀 무섭지 않으세요? 애플은 이렇게 과도하게 개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이걸 꽁꽁 숨겨서 큰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이 데이터들을 AI에 활용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애플도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용자의 모든 데이터를 아이폰 내에서 처리한다는 온디바이스 방식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고요. 사용자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지 않고 이 로컬에서 모든 걸 처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작은 스마트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로 처리할 수 없는 데이터는 비공개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건 클라우드라는 거예요. 애플이 잘 보호해준다고 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이걸 100% 믿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것도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이런 AI 기술로 우리는 전보다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삶의 모든 데이터가 애플의 감시망 속에 들어가는 것 또한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팀 쿡은 이번 발표에서 우리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자연어 처리와 대화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픈 AI와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픈 AI의 최신 언어 모델인 GPT-4o를 시리와 결합해서 더 나은 응답 기능을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애플 AI로 시리가 좀 더 똑똑해지긴 했지만 기술적인 한계는 아직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시리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은 이제 챗GPT가 대신해준다는 건데요. 이때 챗GPT로 데이터를 넘겨도 되는지 물어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컨펌을 해줘야만 이 데이터가 챗GPT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용자 입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찜찜했던 게 애플이 이번에 통화 녹음 기능을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애플은 프라이버시는 기본적인 인권이다 라는 신념 하에 17년 동안 통화 녹음 기능을 금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에서 이 정책이 완화된 겁니다. 물론 쌍방에게 알림이 가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걸 철저히 막았던 애플이 스스로 이걸 허용한 거죠. 이건 프라이버시 우선주의라는 애플의 기존 정책에서 명백히 벗어난 건데요. 애플은 이걸 사용자 요구에 부응한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왜 지금이냐는 거죠. 바로 오픈 AI와 손잡기로 한 바로 지금 시기예요. 여기에 제가 의구심을 두는 거고, 이 발표가 있자마자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에서는 애플 기기를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요. 사실 아이폰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정보 보호라고 생각해요. 갤럭시 유저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쟤 왜 이렇게 유난인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까지 애플은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쌓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발표는 불안함을 넘어서 배신감까지 들었어요. 저는 애플을 믿고 아이폰을 구매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챗GPT가 딸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챗GPT를 만든 오픈 AI는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일까요?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전 완전 반대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는 스칼렛 조한슨의 목소리를 도용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 음성 지원을 중단하기도 했고요. 또 챗GPT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무료로 수집했다고 합니다. 전 이게 오픈 AI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챗GPT를 잘 사용하고 또 추천하는 입장인데요. 아이폰에 탑재되는 건 좀 회의적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챗GPT를 쓸 때 나누는 대화 내용이나 파일들은 모두 오픈 AI 서버에 저장되고 이것들은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활용되는데요. 이건 우리가 챗GPT를 가입할 때 동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챗GPT에게 주는 데이터만 수집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아이폰에 통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폰에서 수집하는 우리의 모든 생활 데이터가 애플을 통해서 오픈 AI로 다 넘어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오픈 AI는 이 데이터들을 AI 학습에만 사용하고 제3자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걸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오픈 AI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면 저는 좀 믿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여기까지 다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왜 우리는 공짜로 줘야 되죠? 챗GPT를 잘 활용하는 사람으로서 아이폰이랑 이 챗GPT가 따로 독립적으로 있으면 상관없는데 이 둘이 결합되는 순간 걱정이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 아이폰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 데이터가
오픈 AI로 넘어가는 순간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이런 걱정이 높아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의 혁신과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그게 우리 개인정보 침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추구해야 할 가치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개개인이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본 것처럼 애플 AI 때문에 우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거는 가벼운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오픈 AI가 이런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진 않아요. 우리는 이미 챗GPT를 유료 구독하면서 공짜로 사용하지 않는데요. AI 모델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의 데이터를 이제 공짜로 가져가는 건 그 명분을 잃은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데이터가 활용되는 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냐?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바로 입니다.